자, 우리 2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대비 영상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갈 지문은 마지막 느림보 현대시죠? 현대시 어떻게 독해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단지 내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거기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먼저 인지하고 가야 될 게 이 느림보라는 요소가 무슨 요소냐면 긍정적인 요소라는 거 좀 챙겨가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긍정적인 건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부정적인 건 보라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림보가 긍정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지문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주제부터 좀 적고 시작을 해볼게. 자, 갑니다. 주제는 일단 여유와 그 다음에 성찰, 되돌아보는 거, 성찰을 뭐 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여유와 성찰을 허용하지 않아. 그럼 여유와 성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이 지문에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도시예요, 도시. 도시나 혹은 도시 문명입니다, 문명. 그래서 여유나 성찰을 허용하지 않는 도시.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죠? 그죠? 이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내가 뭘 할 거다? 비판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림보에 해당하는 시어들 다 묶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유와 성찰을 뭐가 상징을 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여유와 성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여기서는 뭐로 같은 말로 좀 보면 좋겠냐면은, 여유롭다의 반대말은 이 지문에선 속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효율을 되게 중요시 여겨. 이해했어? 속도랑 효율을 중시 여기는 거를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런 지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문 들어가 보자. 자, 이곳에서는 아무도 걷지를 않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해볼게. 여기에서 지금 이곳이라고 나왔어. 이곳. 얘들아, 이곳은 일단 걷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걷지 않는다는 건 여유와 성찰을 허용한다는 거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걷지 않는다를 우리는 부정으로 볼 거고, 그러면 이곳이 어디라고 봐야겠어? 당연히 도시라고 봐야겠죠. 이곳이 일단 무슨 공간이다? 도시라는 공간이다 라고 알아야 될 것 같아.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내쳐 달리거나 길바닥 위에서 쓰러질 뿐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서 걷지 않는다, 이퀄 지금 뭐라고 볼 거냐면 쓰러질 뿐. 그러면 쓰러질 뿐이라는 거는 세 개의 자아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일단 부정적이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부정적인 워딩을 붙이기 시작할 거야.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일단 뭐냐면 쓰러질 뿐이라는 건 속도 경쟁에 내몰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속도 경쟁에 내몰림. 누가? 개인이. 그래서 속도 경쟁에 내몰려서 쓰러질 뿐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면 좀 삭막하고요. 그 다음에 각박한 도시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여유를 잃고 속도 경쟁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현대 도시의 삶이고, 그 다음에 좀 극단적인 대비를 좀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극단적 대비를 드러내면 산책, 느림보와 그 다음에 내쳐 달린다라는 표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속도와 경쟁이 남은 공간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 자, 느슨한 산책, 동그라미. 자, 일단 느슨한 산책이라고 했어. 일단 산책이 어디랑 연결돼야 되는 단어냐면 느림보와 연결된 단어여야 될 것 같아. 근거는 두 가지. 첫 번째, 산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유롭다 봐야 돼, 여유롭지 않다 봐야 돼? 여유롭다 봐야겠지. 그러면 긍정적이니까
요렇게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느슨한이라는 게 속도와 같은 말이야? 여유와 같은 말이야? 여유와 같은 말이야. 그래서 느슨한 산책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느슨한 산책이라는 걸 내가 해석을 한다면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유고, 가장 중요한 말. 자, 긍정적인 워딩에서 강조를 하면 초록색을 좀 써볼게요. 내가 너무 색깔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약간 색깔놀이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색깔 좀 정해봤습니다. 자, 여유롭다는 것과 더불어서 뭘 좀 이해하면 좋겠냐면은 얘는 무슨적 성찰이 가능하다? 비판적인 성찰이 가능하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도시 문명의 좀 안 좋은 점들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 그럼 도시 입장에서 효율성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느슨한 산책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지. 왜냐면 공동의 목표를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니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가볼게. 그러면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산책은 아니, 산책만이. 자, 산책만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이 산책만이 두 눈과 귀를 열나. 이게 두 눈과 그 다음에 귀를 열어줌이야. 즉,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산책한다는 건 비판적 성찰과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도시가 지닌 각박함, 삭막함, 그 다음에 부정적인 속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되는 거니까 도시 입장에서는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으니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라고 봐야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도시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군요. 라고 했어. 자, 봐봐. 이 도시라고 하는 요소가 들키고 싶지 않은데. 들키고 싶지 않대. 자, 그럼 봐봐.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건 서술어니까 우리가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무엇을 들키고 싶지 않냐는 거야. 무엇을. 그게 바로 비인간적 속성입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비인간적 속성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 납득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 반짝이는 유토피아의 초대장들로 길 안팎에서 산책을 회방한대요. 그럼 봐봐. 거기 나와 있는 유토피아의 초대장. 유토피아의 초대장은 도시 거야, 산책 거야? 도시 거라고 해야 돼. 이유는 두 가지. 자, 누가 유토피아의 초대장을 보내? 도시가 보내고요. 서술어를 보니까 유토피아의 초대장이 산책을 회방한다고 얘기하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속성을 지녀.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함을 지녀. 화려함. 그러니까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이면적으로 바라본다면 얘는 도시의 병폐를 숨기는 즉 좀 비판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는 거. 뭐를 가리기 위해서? 비인간적 속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뭐 자본주의적 상업적 강권화, 뭐 물질적 유혹, 뭐 등등등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눈과 귀를 멀게끔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자,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느림보는 가장 큰 죄인으로 몰립니다. 라고 했어. 즉, 속도와 효율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자, 부정적과 강조는 노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속도와 효율을 굉장히 중시 여기다 보니까 이 도시는 뭐를 굉장히 싫어하냐면 느림의 미학을 굉장히 싫어해. 느림의 미학을 거부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느리게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가 가능해진다? 비판적 성찰이 가능해진다. 비판적 성찰이 가능해지면 무슨적 속성을 알게 된다? 비인간적 속성을 알게 된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게으름 피우려거나 혼자 있으려 하다가. 그럼 봐봐.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고 and 혼자 있으려. 그럼 봐봐. 게으름을 피우고 혼자 있으려 한다는 건 느림보 쪽이야, 즉 여유와 성찰 쪽이야, 아니면 속도와 효율 쪽이야? 당연히 느림보 쪽이겠지.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현지에서 이거를 개인주의적 성향, 즉 만연한 개인주의 사회를 비판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서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시어가 어디에 엮여야 돼? 느림보라는 긍정적 시어에 엮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게으름 피우고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건 여유롭게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볼게. 도시에게 당하고 만다. 즉 속도와 집단주의를 강요한다. 그럼 봐봐. 도시는 뭐를 좀 강조하냐면 집단주의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 집단주의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집단주의를 강조해. 그러니까 약간 좀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개인의 여유는 허락되지 않아? 허락되지 않아. 그럼 거기에 만약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단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속도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산책의 거대한 묘지입니다. 즉 속도만이 남은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끝납니다. 자, 해당하는 파일에 선생님이 영상에 해당하는 파일을 선생님이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뒤편에 있는 작품 한눈에 보기와 작품 자세히 보기 정확하게 보시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납득됐죠? 자, 선생님이 하라는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 성적을 성적을 보장할 수 있어요. 납득됐어? 근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행동력을 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거 똑바로 다 해보고 학교 시험을 보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상 특징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스스로 좀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필라멘트라는 작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필라멘트예요. 자, 필라멘트라는 작품도 선생님 먼저 주제부터 조금 적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라멘트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 주제는 먼저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불의에 뭐 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지조와 절개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면모까지 드러나는 것. 그러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보이면서 자기 희생적 면모를 보이는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거 싹 다 긍정적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럼 우린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불의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타협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보이는 면모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 희생적이 드러나는 면모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선생님이 의미 있게 좀 서술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좀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아. 불의라는 건 암담한 현실이에요. 암담한 현실. 근데 그 암담한 현실에서도 뭐를 하고 있어? 빛을 내뿜고 있어. 그럼 이 빛을 내뿜고라는 거를 선생님이 해석을 긍정적으로 좀 붙여볼게. 뭐라고 좀 붙일 거냐면 숭고한 정신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이게 이육사의 꽃이랑 좀 많이 비슷해. 알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소한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고 타협이라고는 아예 모르던 그대를 생각한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왔냐면은 그대라고 나왔어. 근데 그대가 필라멘트거든? 필라멘트. 그래서 일단 의인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인화가 됐으니까 뭔가 의미를 강조를 하려고 하겠지. 뭘 강조를 하려고 할까? 자, 봐봐.
타협이라고는 아예 모른다. 뭐야? 그대라는 건 타협이란 건 아예 모른대. 긍정. 더 이상 무슨 소리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좀 강조하는 표현을 써볼게. 얘를 필라멘트가 가진 물질적 속성이라고 봐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진공 상태에서 빛을 발하는 친구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진공 상태, 공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 여기서 이 공기라는 요소는 공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 즉 필라멘트가 가진 물질적 속성으로서 진공 상태여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공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금 진공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진짜 내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겠지. 공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긍정, 부정? 긍정. 그럼 공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라고 봐야겠지. 그럼 진공 상태라는 내신적 해석에서 이 진공 상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지. 다음. 자, 갑니다. 그대를 생각한다. 그럼 그대를 생각한다는 건 공기를 허용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 지주와 절기를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납득됐죠? 다음. 세상을 내다볼 수 없는 우윳빛, 유리공 속에 불투명이 깊어가면 갈수록 이라고 했어요. 일단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이 그대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해볼게. 그 환경이 비례관계로 드러나요. 불투명이 굉장히 커진대. 불투명이 커진대. 오히려 그의 자세는 꼿꼿하여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 한번 봐봐. equal. 오히려 꼿꼿함. 지조와 절개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봐봐.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면모가 강조된다. 그래서 어떤 워딩을 쓴 거야? 오히려라는 워딩을 쓴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투명하다는 걸 조금 암담한 현실이라고, 암담한 시대라고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오히려 그의 자세는 꼿꼿하여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면의 빛이 잃었다, 안 잃었다? 안 잃었다. 즉 내면의 빛이 더욱 밝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아주 꼿꼿한 자세라는 걸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갑니다. 몰라. 부딪혀 깨지면 깨어질까? 밑줄. 자, 오히려 무슨 상황이냐면 별표. 자, 깨지면 깨질까?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봐봐. 깨지면 깨질까? 여기 의문형 종결 어미로 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의문형 종결 어미면 내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미리 언급할게. 이거 서리적 표현이에요. 서리적인데 뭘 얘기하는 거면 단순 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 강조해? 그냥 깨지면 깨지는 거라고. 납득됐어? 그럼 깨지면 깨진다가 뭘 상징하냐? 일단 깨지면 깨질까? 뭐가? 그대, 전구가, 필라멘트가.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럼 얘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겠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 죽었지 이 말이에요. 맞이하면 맞이하지. 즉 차라리 뒤졌으면 뒤졌지. 뭐 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결코 굽힘을 모른다던 어느 우국지사의 생애처럼 이라고 했어. 자, 우국지사 동그라미. 필기할 필요가 없어. 어디 쪽이야? 그대 쪽이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숭고한 정신을 상징한다. 납득됐나요? 선생님 요거 좀 강조해서 써볼게. 요거 숭고한 정신.
그리고 선생님이 워딩 좀 붙여볼게. 우국지사.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 죽어서도. 자, 죽어서도. 이해돼? 이 밤을 지키는 책상 머리 위 허공에 높이 걸려. 그의 정신은 빛난다. 라고 해서. 즉, 죽음을 초월하여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납득됐나요? 다음. 자, 여린 몸집을 하나로. 라고 했어. 자, 이제 필기 거의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여린 몸짓 하나로. 무수히 오가는 온갖 협잡의 시대를 다 감당해냈대. 그럼 여린 몸집 누구라고 봐야겠어? 그대라고 봐야겠지.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무수히 오가는 온갖 협잡의 시대 뭐예요? 부정적인 암담한 현실이겠죠? 자, 다음. 자, 비 오는 저녁 쓸쓸한 골목에 서서 보낼 수 있는 만큼의 그의 눈빛을 보낸다. 자, 요건 조금 필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보면은 비 오는 저녁 쓸쓸한 골목이에요. 그럼 봐봐. 그 쓸쓸한 골목이라고 하는 게 어디라고 봐야겠어? 이게 시대나 사회일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 시대나 사회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보낼 수 있는 만큼은 그의 눈빛을 보낸대. 즉 선생님 여기다 해석을 이렇게 붙여볼게. 요 쓸쓸한 골목이 어떻게 좀 해석을 붙이면 좋겠냐면은 소외된 공간이라고 해볼게. 소외된 공간 조금 천천히 소외된 공간에서 되게 부조리한 현실에서 그러면 요 포인트가 딱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것 같거든?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조금은 거짓과 혹은 좀 비방 그리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타협이 많은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오히려 뭐라고 또 해석할 수 있냐면은 다른 방면으로는 그냥 소외 계층이 존재하는 공간. 소외 계층이 존재하는 공간.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은 내가 볼 때는 어디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거 같냐면 이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소외된 계층이 존재하는 공간. 근데 이 부정적 워딩을 다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보낸대요? 그의 눈빛을 보낸대. 그의 눈빛을 보낸다. 얘들아, 누가? 화자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소외된 지역에 있는 그의 눈빛을 보낸다는 건 당연히 긍정이고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내는 거야? 연민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자, 그럼 강한 전압과 무절제한 공기를 만나는, 자, 무절제한 공기를 만나고 강한 전압을 만나서 그의 몸이 끊어서까지 워딩 주목? 까지. 여기서 확 느껴져야 되니까, 뉘앙스가. 끊어서까지 불굴의 아픔이래요. 실제로 뒤지는 거야. 실제로 뒤진 다음에 결론적으로 불이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 실제로 뒤져버린 다음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뒤져버린 한이 있더라도 빛을 내다가 그냥 깨지면 깨진다는 소리예요. 납득됐나요? 그러면 끊어서까지라는 건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불굴의 아픔은 그냥 지조와 절개예요. 그럼 여기는 자기 희생적 면모다 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납득?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어둡고 한 점 별도 없는데 진공 속에서 홀로 반짝이던 그대를 생각한다. 그대를 좀 그리워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게 이제 이육사 꽃 시에 대한 답가라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육사 꽃이라는 작품 한 번쯤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싹 지우고 자, 필기됐죠? 요거 싹 지우고 그 다음에 효의오장 요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의오장까지 하고 즉 세트별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납득됐죠? 자, 갑니다. 효의오장. 영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알겠는데 쌤도 나와서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주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주제부터 좀 가볼게요. 주제는 타인의 주관적 평가에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되게 많이 본 요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긍정적 의미를 부여를 해볼게.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요게 이제 긍정적이잖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내가 해석을 좀 이제 붙여볼게. 뭐라고 좀 붙일 거냐면은 주체적인 삶의 태도.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기준을 확립하는 거. 자, 어떤 뉘앙스냐면 본인이 스스로 기준을 확립을 하는 거야. 마음을 굳게 먹는 거지. 타인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이해되는 무슨 말이야? 딱 나예요. 딱. 남이 뭐라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 왜? 내가 그렇게 풀고 있으니까.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수양하자는 소리입니다. 자, 가봅시다. 여기 부구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구공. 무슨 공이에요? 몰라요? 부구공. 진지하게 가봅시다. 자, 부구공이 말을 했대요. 그렇소. 내가 지난번 밖에서 논의 적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뱀이라고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뱀이 아닌 줄 알고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용이라고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용이 아닌 줄 알고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거기까지 한 문장. 그럼 봐봐. 부구공이라는 사람은 뭐라 해야 될까? 타인의 평가에 뭐하지 않는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흔들리지 않아.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붙였냐면은 자신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야. 봐봐. 자신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즉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본질이 바뀌려면은 자신의 내면 기준이 변화하는 거야. 봐봐. 타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 기준이 계속 뱀이 됐다, 용이 됐다, 뱀이 됐다, 용이 됐다 하면은 어떤 면모로 귀결되냐면요. 봐봐. 타인의 평가에 흔들린다는 거는 부정이겠지. 근데 그거를 안 한다니까 긍정이겠지. 그럼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희일 비를 하게 됩니다.
즉 1일 1비 자세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봐봐, 이런 거야. 평가의 근거가 불충분해요. 평가의 근거가 왜 불충분하냐면요. 이 평가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 무슨 기반이 아니야? 객관적 사실의 기반이 아니야. 그래서 개인적 감정에 기반을 뒀다라는 건 긍정, 부정? 부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좀 더 가볼게. 자, 갑니다. 옳고 그름의 구분과 근심과 기쁨의 갈래에 대해 그 단서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또 무엇을 기뻐하고 근심하겠소? 라고 했어. 타인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개인적 감정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납득됐나요? 우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지금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해도 내가 군자라고 할 수는 없고 남들이 나를 소인이라고 해도 내가 소인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요.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기뻐할지 근심할지도 결정할 수 없는 법이니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스스로 지금 군자인지 소인인지 결정이 안 났어.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내가 결정을 안 했으니까 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즉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이퀄 타인이 나의 모습을 뭐 하지 못한다? 결정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할 것이 있겠소? 라고 했어. 또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여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을 했어. 대꾸의 형식으로 옆에 날개에 써놨죠. 대꾸의 방식으로 타인의 평가와 자신의 실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나를 좋아하는 이가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좋아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군자라 보장할 수가 있겠냐. 즉 주관적 편견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개인적 감정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 편견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자. 자, 나를 미워하는 이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미워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소인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어? 사람들에게 좋음과 싫음에 있어서 시비를 서로 다투는데 내가 또 거기에 휩쓸려 근심하러 기뻐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짓이요 라고 했어.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즉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왜? 타인이 내리는 평가는 나의 본질을 바꿀 수 없을 뿐더러 개인적인 감정, 주관적 편견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본질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으니 군자라고 하든 소인이라고 하든 다 무시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아예 완전히 모든 감정에 초연한 약간 신성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선문자가 물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선문자가 나옵니다. 선문자가 의문을 제기해요.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 의문을 제기를 해서 화제 혹은 주제, 지금 맥락이 심화가 된다는 거. 요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는데 뭐라고 제기를 하냐면 그럼 넌 근심과 걱정 혹은 기쁨과 어떤 환희 그게 아예 없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부공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 있소라고 대답해. 그럼 봐봐. 부공이 있소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소리잖아? 선생님 얘 원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감정적 반응이 없어야 돼. 감정 반응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떨 때 감정적 반응을 보이냐는 소리야.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자.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아, 오케이. 자, 평가에 누가? 주체가 누구야? 군자래. 그럼 얘기가 좀 달라져요. 군자가 바라볼 때, 넌 군자가 아닌데? 그럼 좀 심각한 거야. 군자가 봤을 때 군자가 아니라고? 그럼 군자가 본 거니까 뭔가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납득되는 무슨 말인지? 이때 당시, 이게 나름대로 좀 예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군자라는 요소가 좀 뭐라 해야 될까?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었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한번 계속 가볼게. 자,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고 하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럼 봐봐. 평가 주체가 군자라고, 잠깐. 평가 주체가 누구야? 군자인데 뭐라고 평가하는 거야? 군자라고 평가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평가 주체가 군자인데 군자라고 평가를 해? 그러면은 좀 기뻐해도 되지 않나? 즉,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기쁨이라는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요게 첫 번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잘 봐.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했어. 그럼 봐봐. 평가 주체가 소인이에요. 근데 그 소인이 너한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소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얘들아 주목해. 이것도 뭐라 그래요? 기쁨이라고 그래요. 씨발, 이게 왜 기쁨이야? 나 1번은 이해했는데 2번은 왜 기쁨이야? 가보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기에 있을 따름이요. 그리고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 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거야. 봐봐. 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소인이라고 하는 놈이 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유, 네 스스로의 기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 소인이라고 평가하겠지. 그래,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군자라고 하는 이가 이번엔 세 번째로 평가 주체가 군자인데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인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군자는 긍정적 의문이니까 이 색깔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헉 하는 거야. 이러면 근심이 나오게 돼요. 이해했어? 그럼 똑같이 봐봐. 네 번째, 평가 주체가 소인이야. 근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평가를 해? 군자라고 평가를 해. 그러면 얘도 뭐야? 근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잘 봐. 군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평가를 했어. 그럼 기뻐. 근데 군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소인으로 평가를 했어. 그러면 군자 기준에 못 미치는 거니까 근심을 갖게 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소인은 왜 그러냐면, 소인이 소인이라고 평가를 하면 이거 사실 뭔가 좀 근심이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소인이 소인이라고 평가를 하는 순간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는 사람과 똑같으니까, 소인이 아무리 평가하더라도 괜찮아. 근데 소인이 봤을 때, 야, 넌 진짜 군자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지가 보는 세상 정도의 좋은 점을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제가 바라볼 때 나는, 소인이 바라볼 때 나는 뭔가 좀 팬시한 사람이야. 납득돼서 무슨 말이지? 그러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릴 수도 있고, 더불어서 얘가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즉, 나는 소인한테 군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납득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봐. 이렇게 상황을 묶어봐.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연결해서 한번 볼까? 요건 긍정적인 상황이야. 잘 봐.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해가 확 될 거야. 직관적으로. 평가 주체가 군자라고 했어. 자, 이 군자는요. 객관적 기준이 되는 사람이야. 이해했어? 군자를 평가했지. 끝! 소인이 뭐라고 지랄하는 거네?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요건 조금 부정이야. 근심에 가까운 거지. 왜요? 이 사람이 객관적 기준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해? 소인이라고 평가를 하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넌 소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든 간에 나 지금 근심 상황이라는 거야.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근심하는 것은 역시 여기 있을 따름이야. 어째서 그러한가? 군자는 좋음과 싫음이 판단이 공정하고 시비가 분명하여. 따라서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는 그가 나를 허여하는지 칭찬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내가 어찌 그가 허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허여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즉 객관적 기준이 있는 놈이 평가를 하는 거에 내가 조금은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결론!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 누구로부터의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 From 군자입니다. 군자. 납득됐죠? 오케이? 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것은 나 자신에게 있을 뿐이니 남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어?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본질을 얘기를 해. 근데 군자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내가 좀 고려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기뻐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근심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을 것이요. 이 상황이잖아. 다시 선한 사람이 날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기뻐할 만한 거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군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소인으로 평가하면 근심할 만한 실상이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근본은 나에게 있지만 실상을 아는 것은 남에게 있으니 역시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알지 않아서야 되겠소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결론을 내볼게요. 자, 결론. 근본은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근데 평가는 보통 타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의 영향을 받는다? From 군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문자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면서 얘기했대요. 내가 스승을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너네가 좀 잘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이 효의오잠의 제목의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애오잠을 본받다라는 소리인데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좋아함, 사랑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싫어함, 증오한다는 소리. 즉, 타인의 싫음 혹은 좋음을 내가 뭐 한다는 거냐면 스스로 뭐 하는 걸? 경계하는 걸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요 잠까지가 자 타인의 싫음, 좋음, 그 다음에 경계한다, 잠. 그래서 애오잠이거든. 그럼 효는 뭐냐? 자, 요때 효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효는 본받다야. 즉 부구공의 생각을
본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현대시 세트를 정확하게 다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쌤한테 꼭 영상을 보고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